주식 코인이 네. 이거는 이제 서울만큼은 예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박, 유흥, 해외여행, 명품, 게임머니 네. 구입하신 거. 네, 오늘은 개인회생 할 때 통장 거래 내역 이렇게 반영된다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진행할 때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본다고 하던데 네. 왜 보는 건가요? 첫 번째로는 돈을 빼돌린 게 있는지, 네. 인사적으로 사회행위라고 하잖아요. 네. 재산을 숨겨놓고 이 사람이 나는 돈 없습니다,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회생파산 시켜주세요 라고 제도의 이점만을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닌지 그쵸.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과소비를 하거나 사치, 도박, 유흥, 불성실하게 채무를 사용함으로써 네. 채무가 늘어난 게 아닌지 이런 것도 이제 체크하기 위한 측면, 두 네.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통장 거래 내역이나 카드 사용료를 어떻게 보나요? 사실 내가 신용이라는 생활을 한 다음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사건을 대리인 사무실 통해서 접수하시면 네. 사건이 접수되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내외로 네. 보정 권고라는 게 나와요. 통장 거래 내역하고 네. 사용처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내십시오라고 나오거든요. 법원이 직접 거래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네.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나 카드사의 그런 거래 내역을 발급받아서 네.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직접 기재해가지고 네. 법원에 내는 겁니다. 일반적인 보정 권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시를 조금 이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금융결제원 운영 사이트 페이인포라는 곳에서 네. 계좌 통합 조회서를 제출하라. 이제 은행, 제2금융권, 증권사, 카드사 모든 보유 내역들이 나오거든요. 일부러 재산을 누락시킨 게 있는지 없는지를 네. 한번 보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얼마의 금액들을 어떻게 썼는지 기재하라. 그러면 각각의 뭐 입출금 내역이라든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써야 되나요? 2020년 7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사건이 2022년 7월경에 접수된 사건이에요. 2년 전 거죠. 최근 2년. 네, 그렇죠. 최근 2년 거에 대해서 채권 번호 1번에서 7번까지 대출 사유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최종 사용처가 어딘지 기재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까지 예시를 친절하게 주잖아요. 네. 사용 거래 내역 기간은 보통 1년을 요구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법원이나 재판부별로 네. 뭐 2년을 보는 경우도 있고, 네. 사용 금액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만 소명해 봐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몇천 원, 몇만 원 그렇죠. 다 그런 보는 건 것까지는 아니고. 누구나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사실. 저도 사실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던 네. 게 1, 2년 전 거 내가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축의금을 낼 수도 있는 그럼요. 거고, 네. 뭐 부모님 용돈을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100만 원 이상이라든지 네. 이런 금액들을 썼으면 기억이 안 나기는 좀 쉽지는 않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빡빡하게 네. 보는 경우는 네. 30만 원이나 50만 원 이상 사용처를 내봐라. 네. 뭐 이렇게 이제 보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사용처를 그래도 알지 못하겠다. 혹은 내가 보기에 이거는 사치 혹은 과소비, 도박 등 뭐 코인 투자 이런 데 쓴 거예요. 그러면 회생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사실대로 쓰면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써야 되겠죠? 사실대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범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네. 돈이 흘러간 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죠, 법원에서는. 그렇죠. 왜냐면은 통장이라든지 카드 사용 내역들을 보면 네. 어디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는지는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뭐 현금으로 인출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은 소명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사치나 과소비, 뭐 도박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내가 사실대로 쓰면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거고,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재산이지만 네. 계속 갖고 있는 재산으로 간주를 해서 네. 청산가치 반영되면 그만큼 이제 변제금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청산가치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 변제금을 더 올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변제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고, 법원이 부당하게 올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어떻게 잘 다툴 것이냐, 어떻게 잘 소명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회생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처가 문제되는 행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법원의 보정 권고에서도 자세하게 기재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이제 종합해 보면
주식 코인이 네. 이거는 이제 서울만큼은 예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박, 유흥, 해외여행, 명품, 게임머니 네. 구입하신 거, 게임 아이템 구입하시고 이제 뭐 BJ한테 별풍선 쏘신 거, 네. 위험 목적 성형수술, 네. 이제 돈을 현금으로 빼신 거라든지 네. 개인 간에는 친분이 있으니까 은행한테 돈 갚는 것보다 너랑 나랑 친하니까 너한테만 내가 먼저 갚을게 이제 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개인에 대한 편파 변제라든지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돈을 빼돌려 놓고 진행하는 거 이런 행위들을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거 들어봐도 무조건 청산가채 잡으라는 건 반박해볼 만한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도박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좀 반박하기는 어렵겠죠. 네. 세무 사용이 이제 불성실한 경우 네. 원칙적으로 본다면 법원으로서는 사실은 절차의 남용이라거나 네. 회생 절차에 이점만 얻으려고 하는 걸로 불성실한 네. 세무 사용인데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건을 기각할 수 있는 것임에도 네. 기각하기보다는 그래도 돈을 더 많이 갚는 쪽으로 유도해서 웬만하면 네. 진행해 주려고 하는 건데 네. 이거를 다툰다라는 거는 법원에서 볼 때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유독 더 이롭게 구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쉽게 용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편파변제나 회생법상 부인의 대상이 아닌데도 법원이 이거는 뭔가 너네 둘이 가까워 보이는데 그냥 재산에 반영해 이렇게 네.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런 거는 조금 다퉈볼 만한 소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한 게 돈을 빼돌린 거라든가 가족이나 뭐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편파 변제한 거 이거는 법에 부인권 행사 대상을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에서 부인권 행사하라고 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외의 것들 사치, 과소비, 도박 이런 거는 심정적으로만 그냥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심정이 드는 건 사실 법의 부인권 대상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인권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포섭되는 것도 아니고 네. 원칙적으로는 도박이라든지 낭비라든지 이런 거는 절차적인 이점만 노리고 네, 네.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기각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다만 그럼에도 웬만하면 기각시키지 말고 네. 이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 주려는 거고 네. 그런 배려 차원에서 법원이 대신 돈을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갚아라 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통장거래 내역 이렇게 반영된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궁금하신 내용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